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와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선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은 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 축사 신운 사사역 집중훈련을 10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년, 18년씩 영적, 경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요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휘기도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17, 18년생 고통당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관리 잘하려면 매사를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변 다른 약한 사람에게 시키면서 잘못하면 소리를 지르고 질책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자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시키기는 잘하는데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시키기는 잘하는데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저녁에도 방건달이 돼서 주변 사람이 덕이 되지 못하고 피해만 끼치면서 건강을 못 사니 집만 뒤에 살아가는 분들이 됩니다. 스스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맥가이버라고 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이 척척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어려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를 같은 자들은 이외에 정말대로 남들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야만 자주는 남들이 그럴 수 있다고 유구할 뿐 하나님처럼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 하지 않고 남들이 잘해줘야만 자신도 남들에게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자꾸요. 자기가 해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 먼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덕이 되고 복이 되고 피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돕는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부터 먼저 식사 대접을 받아야만 자신도 그와 같은 식사 대접으로 가족과 이웃들과 나라 국민들을 대접하는 속임수를 버리고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이 솔선수범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받았으니 마땅히 자기도 자신도 하나님과 이웃을 대접하는 일로 보답해야 됩니다. 중년의 노년에 혼자 된 남성들은 불쌍합니다. 제가 이제 호라비가 돼가지고 5년이 지나다 보니 절실하게 느낍니다. 뭐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혼자 다 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까지 그렇습니다. 자신의 옷까지 하나 제대로 챙겨 입을 줄 모르는 사람이 숱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혼자 이 삶을 시작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지금은 짝짝짝 잘 챙겨가지고 잘해요. 혼자 하다가 보니까 숙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옷까지 하나 제대로 챙겨 입을 줄 모르는 사람이 숱한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 경우 그들은 뒷바라지하는데 막막하고 아이들이 이미 출가에 따라 아들 며느리 계속 불러들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홀로된 남성이 삶의 새 희망을 찾기는커녕 기력마저 찾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순식간의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살림살이를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청소와 설거지 돕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 익혀가면 됩니다. 특히 전기밥솥, 인덕션,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 작동법을 배워두면 유용합니다. 위성방송 시대에 TV 채널마다 제대로 돌리지 못한 중년 남성이 있다 하니 무엇보다 먼저 수절할 때 본인이 결정해도 본인이 헐떡하지 스스로.
제가 스스로 혼자 하려고 해가지고 책도 스스로 출판을 하고, 지금 인터넷 방송도 내가 스스로 다 하잖아요. 물론 밥에 먹고 밥 먹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것도 다 마찬가지. 이제 토핑을 하고 밥을 넣고 간단한 반찬을 장만하는 방법을 젊어서 배우자는 겁니다. 요즘 반찬 가게에 가면 김치, 젓갈, 국은 물론 온갖 포장된 반찬을 사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찌개도 물을 부어 끓인 다음에 함께 포장한 양념을 덜으면 재료도 상품화되어 있으니 굳이 요리법까지 익힐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밥도 컵밥에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단 본인이 취미와 능력에 따라 아내 이상의 수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빨래 등 다른 집안일도 그렇게 익혀 가야 됩니다. 공과금 되는 걸로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뱅킹이 자리 잡은 만큼 한두 번만 해보면 다음부터는 무난하게 일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흘러서기 방편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옆에 있더라도 일을 배우고 익혀 솔선수에 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부부금씩 달라질 겁니다. 우선 아내가 외출에 늦거나 여행을 가고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놓고 이해를 나누다 보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편리하고 남녀공의 생리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방도를 찾으라는 거라. 남자나 여자나 물론 생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저리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준비해둔 재산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면 가족의 버림받고 혼자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10명 중 4명이 노인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렇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 수도 없고요. 돈이 있어야 스스로 있는 자 홀려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전적 효율의 가치관을 굳게 믿고 준비하지 않거나 정부의 노인 복지 대책만 믿고 있다가 노인 거지가 되기 쉽답니다. 30, 50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후를 스스로 있는 자로 보낼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은 중년의 생에서 재산이 중요합니다. 재력 독립은 중년 이후 자존심 원천이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건 물론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 흘러서며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노후 자금, 생활 자금입니다. 돈이요. 혼자 있어도 많이 들어가요. 처음 받은 사람이 금융기관 연금시장 보험에 가입해 은퇴 이후를 대비합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 사례가 보이기 때문에 요즘 자들 부모를 대상으로 상속소송을 했다는 말도 매스컴에 종종 들립니다. 노후 생활의 버거움으로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안정적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 적극적 노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손의 성숙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면 가장 중요한 자신의 건강과 안정적 자기관리의 소홀히 회복불능의 상태로 비참한 걸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면 제가 그때 25살이었는데 지금 72살이라니까요. 저는 장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중병에 걸려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 병수발을 했습니다. 기그작에 가난해 밥을 굶는 것을 먹는 것 같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잘 먹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산골에 외곽에 집을 지어가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립심에 자립정신, 자기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도시에서 터를 잡았다면 제가 어떤 일 해서라도 그렇게 굶으며 살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잣집 큰딸이라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 줄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잔심부름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고양금을 타러 다니고 보건소에 주는 약을 타러 다니고 저 백리가 떨어진 곳까지 갔습니다. 차비도 주지 않고 갔다가 오자고 해서 그냥 순정한 공차를 타고 왔습니다. 차비도 주지 않고 공차 타고 오라고 해서 한번 공차를 타고 오다가 차량에 걸려가지고 중간에 역전에 내려서 여권에게 벌을 받고 청소해주고 풀려나서 기차가 없어서 집까지 50리 20km를 걸어서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웃었습니다. 아버지 괜찮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독립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6살 가장이 돼서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이래서 식구들 먹여 살려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스스로 있는 자, 즉 독립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에요. 혼자 잘 지내잖아요.
동의심은 어려서부터 길러야 된다는 거야. 아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동의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방식은 아이들 동의심 향상에 장애물이 되며 처음에는 스스로 하려고 시던 아이들도 점차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동의심이 부족하고 부모에게 우전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올바른 초등교육 아이들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아이들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이들 독립심 기르는 좋아요. 칭찬은 아이의 독립심을 높이는 대표적인 초등교육 방법이에요.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본격적인 단체 생활이 시작되고 부모의 공부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면서 부모는 칭찬에 인색하기 쉬운데요. 부모에게서 칭찬을 받는 아이는 스스로 행동과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비전 상황이 다시 찾아왔을 때 스스로 피해를 드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보다 아이의 행동이나 생각 자체를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어떤 걸 고를지 한참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답답한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먹으라고 하거나 부모가 직접 과자를 고르는 행동은 아이의 독립심 향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것부터 스스로 기준을 세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초등교육 훈련이 필요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임무를 주라는 겁니다. 집안일을 같이 하는 등 아이에게 작은 임무를 주는 것은 아이의 독립심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초등급 방법입니다. 간단한 빨랫감을 함께 개거나 밥상을 차릴 때 아이가 반찬을 옮겨 수저를 넣는 것을 스스로 하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명령으로 말하면 아이는 위압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하다가 실수를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라고 말하기보다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표현해 주세요.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아이의 자존심에 낮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독립심을 키울 수 있답니다. 독립심을 키워준다고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초등부 방법이 아닙니다. 독립심을 올바르게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부모가 한 발짝 물러서 지켜봐 주다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싶으면 다시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동시에 독립심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독립심은 어려서 길러야 됩니다. 미국에 갓 태어난 아기주에 따로 재우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 왔습니다. 아이들을 따로 재우는 이유는 아이의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 학교도 아이들에게 혼자 힘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제공합니다. 미국 학교에나 작품 전체에 가보면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장르 같은 작품들이 버젓이 발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결과보다 과정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이 도움이 들어가 완성도가 높아진 작품보다는 아이의 수준에서 서투른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더 당당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부모도 아이에게 독립심을 길러주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해야지 정말.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좀 고난스러운 것 같았는데 정말 혼자 스스로 뭐 백리가 넘을 떨어진데 공차 타고 가가지고 그 약을 갖다 드리고 면사무소 가서 구양곡을 타고 그 전부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혼자 스스로 잘하는 습관이 길러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나 가정이 중요한 때조차 결과에 집착하면 과외 바쁜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인터넷 뒤지고 숙제를 해주고 심지어 봉사활동도 대신해줍니다. 초등학생들이 과제물을 부모님들의 진력제의 경영진지 님이 오르며 저렇게 이렇게 혼자 힘으로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잘하는 아이들 갑자기 독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러시아의 심리학자 비고스키는 교육에서 부모 역할을 강조해서 비고스키에 따르면 아이들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해결하기 일부 직전까지 아 있을 때가 있으면 이때 부모가 약간의 힌트만 주면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다음에는 혼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가 도약할 수 있도록 발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아이를 대신해 요리를 해주기보다 마지막에 한 방으로 아이의 요리를 완성시키는 숨기는 것 같은 존재가 부모의 역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독립심을 길러주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며 행동하고 좋아야 됩니다. 과보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인간을 만듭니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나머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기성세대는 경제적으로 분배된 시절이 이렇게 부족함이 그때는 자신감이 표상이요 꿈을 꿀쳐는 계류이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은 보호한다는 구실로 아이들이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기를 하게 됩니다. 유전적인 성격은 결국 선천적이 아니면 어린 시대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4, 5살 때 동인슈 완전히 싹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인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의존해야 할 수 있었던 일들, 즉 일어나서 걷는 거, 혼자서 밥 먹기, 제수분 가리기, 옷 입기 등등을 스스로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라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해냈다는 경험이 중요하므로 잘못했다고 야단치거나 똑바로 하고 충고는 하지 말아야 도전에 대한 흐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혼자 해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동의심이 크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걸 배우고 다치면서 조심하는 걸 배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더 상세한 것은 홀로서기 예수님과 동행하며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홀로 서서 자기 알기 덜면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120세 시대에 건강하게 장수하며 하나님의 영광 축복 가운데 사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